2024년 11월 1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짜증이 나서. 일단은 미국 빅테크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미니 선물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틀 연속 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 외국인은요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잠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87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9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부근이 2555포인트에서 2557포인트 사이였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전에 지지가 저항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120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600억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왔다가 어제 전 저항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725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종목들은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수원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반독점 당국은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을 했는데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영향 탓인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출발한 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한전기술도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상승 출발 후 약세, 음봉 전환됐다라는 거죠. 한전 KPS도 역시 음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한때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역시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주 실적이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1위가 화장품이었어요. 따라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고 여기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의 호실적 소식도 테마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음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오늘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음봉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의 이슈가 아모레퍼시픽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봐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4,400원 3.77%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출발 후 다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지 역시 4% 상승은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음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적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진행됐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유 및 LPG, 액화 석유가스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얘기를 하죠. 오펙 플러스 증산 연기 기대감 지속 등으로 전 거래일보다 0.95% 상승한 69.2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그다음에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르면 다음 주에 산유량 증대 시점의 연기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란이 며칠 안에 이라크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IT, 인터넷, AI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 밀렸고 메타가 4% 밀렸습니다. 애플도 역시 1.82% 하락을 했고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AMD, 브로드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뭐 결과는 실적 아니냐, 실적으로 보여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국내 즉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상승했으니까 오늘 쉬어가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월요일 날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2차 전지도 역시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오토라는 중국이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어, 하락 마감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전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보게 되면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재 전환됐고요. 에코프로 BM도 순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은 50% 하락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대장주가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뭐 특징적인 거 그냥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전일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금양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윗골이 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음봉전환 됐습니다. 뭐 수익 난 거 다 토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뭐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조선 3사가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 보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컨테이너선 쪽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돈 되는 거는 국내 회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이 뭐 그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시장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4분기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한 4%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향후 실적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LNG 수출 설비 확충 등을 주장하는 만큼 당선하게 되면 LNG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가 뭐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어떻게 됐든 뭐 지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미디어가 급락이 며칠째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조선 기자재도 악재를 좀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가상화폐는 해리슨도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 때문에 올라왔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당선이 되든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는 상승을 할 것이다. 다만 조정을 받고 어디에서 잡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네요.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전일 22.29%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급락을 해갖고요. 두 번 거래 정지했습니다. 너무 급락이 며칠째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11.71%, 72%가 전일 나왔고, 그 다음에 22%가 어제 나왔고요. 그 전에도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3일 만에 한 6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도박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나 친환경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해리슨 부통령이 응답자들 중에 62%의 지지를 얻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나 친환경 관련주가 상승을 한 거고, 방위산업은 뭐 이슈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천광을 실전 배치한다라고 전해졌고요. 이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 다음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기준으로 뭐 어제도 다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오늘도 이 종목 안에서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 정리를 좀 해야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확인을 할 때는요. 거래량이 좀 적은데 크게 안 밀리는 종목은 다 제외하는 게 맞아요. 이런 종목은 다 버티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이 ISC가 있고요. TNR 바이오팩, 프로텍,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KC텍도 뭐 힘 크게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TSC, TS2죠. 그 다음에 GC셀, 아시아나, YG엔터테인먼트는 올라가면서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텨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촌 FMB 요거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코스맥스 MBT 요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기 때문에 요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3 시스템, 송원산업, 사이토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AS 해드릴 거는요. UTI 3% 이상 급등락이 있는 거 다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는데 음봉인 종목 혹은 양봉인 종목 요거 3%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14,000원 정도였거든요. 14,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렸던 가격은 14,5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TI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2%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일 대비 170%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죠.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잡아야지만 정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아이센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지금 18,500원 부근이었는데 이 18,500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뭐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종목이
쭉 보게 되면 YG엔터, 오늘 YG엔터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8,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뭐 목표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에서도 역시 오늘 리포터를 내놨습니다. 뭐 블랙핑크에 대한 얘기겠죠. 2분기 여항의 귀환이라며, 목표가는 48,000원으로서 한국투자증권과 똑같습니다. 이 역시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고요. 37,000원 부근이었고, 이 가격을 돌파를 하는 이전의 고점 43,300원 부근이 저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거는 그냥 뭐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세에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3% 움직인 것 중에 GC셀을 안 봤습니다. GC셀 3%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단기 급등이 나왔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 저항이 나왔던 곳이 3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거에서 저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촌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단기 급등하고 지금 쉬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 3분기.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제가 목표가로 잡고 있는 11,8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맥스 MBT는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지가 이렇게 3,600원 전후인데 거기에서 마무리가 좀 됐어요. 이날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반등 나오게 되면 홀딩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i3 시스템 뭐 3%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데 어제 올라가고요. 오늘 조정 받는 겁니다.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4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송원산업도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지지선으로 보게 되면 이거 월요일날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월요일날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나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요,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기관에서 또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젠이 3% 움직였는지를 좀 볼게요. 안 움직였네요. 저항을 어제 며칠 전에 돌파를 했고요. 어제는 좀 쉬어가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은 뭐 100% 넘게 동반이 됐습니다. 지지가 됐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홀딩 하셔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관심 종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은 하나가 지금 고민이에요. 일단은 딥노이드, 제일기획, CS윈드, 유니퀘스트, 이노스페이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 유니퀘스트와 이노스페이스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딥노이드는 적자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은 3, 4분기 좋지는 않다, 이거고요. CS윈드는 3분기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냥 두 개를 볼게요. 하나는 좀 애매하긴 했는데
딥노이드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7,000원 부근이. 거기에서 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9,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7,12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20원 돌파 시에 손절가를 어디로 잡냐? 6,6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합니다. 6,650원 손절가, 7,120원 매수가, 단기적인 목표가 9,000원에서 9,1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를 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유니캐스트예요.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까 말까 하는데, 요렇게 되면 쪼개야 됩니다. 쪼갠다는 건 뭐냐면 60분봉, 1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면 쪼갤수록 잘 보입니다. 뭘 확인하는 거냐면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그쵸? 주가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됐든 쭉 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여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음봉이죠. 거래 터졌죠. 다 매도했던 얘기죠. 그리고 쉬고 거래가 또 빵 터지면서 밀렸죠. 그러면 유니캐스트는 보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딥노이드를 관심 종목으로 잡고는 있는데, 딥노이드는 무조건 손절가를 칼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차원으로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손절가를 좀 칼같이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렇게 봐야 될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 뭐 미국에 상관없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실적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이슈 된 거 그냥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서 본 건데, 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서 고려아연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반등이 나왔네요. 경영권 때문에 80만 원 넘게 자사주를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사고 그 돈을 갚으려고 유증을 한다.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 때문에 반토막 거의 난 거죠. 뭐 155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하면 40% 정도 빠진 건데, 뭐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티웨이 항공도 급락이 좀 나왔고요. 한미사이언스도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권 분쟁 회사들 약세를 좀 보였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화학주는 계속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HS 효성 첨단 소재 차트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 월요일은 반등 나올 거예요. 월요일날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 주말 동안에 혹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데 저평가되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체크가 되면 제가 따로 주말에 방송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할지 일요일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 밤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힘든 시장이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